이번 시간에는 지수의 확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야. 지난 시간까지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살펴봤고 거듭제곱근의 계산을 하는 성질에 대해서 계산 연습을 했다면 이번에는 지수를 가지고 와서 지수가 정수, 유리수, 실수까지 지수의 범위, 수의 범위를 한번 확장해 보겠다는 거야. 자, 설명을 한번 해볼게. 먼저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 지수라는 건 어떻게 생긴 거였냐면 a 곱하기 a 곱하기 a를 여러 번 거듭 제곱해서 생긴 거였지. 요 a를 거듭 제곱했을 때 여러 번 거듭해서 곱했을 때 n번 거듭한 것을 간단히 나타내기 위해서 a를 n번 거듭했다 해서 요 a가 거듭 제곱된 개수를 지수로 이렇게 올려서 썼었어. 그래서 a의 n제곱이라고 읽었지. 그때 생기는 요 n이 지수였고요. 요 밑에 있는 a를 밑이라고 했어. 지수랑 밑은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수에만 집중을 했다면 오늘 확장을 할 때는 요 밑도 큰 역할을 해. 요 밑이 하나의 함정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밑도 유심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거듭제곱을 정의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요 n이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요때 요 n의 의미가 뭐였냐면 거듭 제곱하게 된 개수 아니었니? a가 1개, 2개, 3개, 4개. 요 n이 1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 지수가 n이 어느 범위였냐면 n이 자연수 범위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요 n이 자연수 범위였어. 그런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요 자연수 범위에서 정수로, 유리수로, 실수로 한번 수 범위, 지수의 범위를 확장해 보겠다는 거지. 자, 우리가 지금 정했던 것처럼 중학교에서 배웠던 지수의 범위는 어디였냐면 어느 범위였냐면 자연수 범위였어. 그치? 개수를 나타내는 의미였으니까 자연수 범위였는데 자연수에서 어디로 확장할 거냐면 자연수에서 정수로 자연수에서 정수로 정수에서 우리는 유리수로 유리수에서 무리수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인 우리의 도착점은 실수까지 확장을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지수의 범위를 자연수까지 정의된 지수의 범위를 정수로, 유리수로, 실수로, 수를 확장하겠다는 거지. 여기서 잠깐 나온 김에 수 체계에 대한 수 확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 얘들아, 우리가 처음에 지금 자연수라는 거는 어디였냐면 자연수라는 건 1개, 2개, 3개 요게 바로 자연수였지. 요 자연수에다가 요 자연수의 범위에서 무엇을 추가하는 거냐면 어떤 수? 그치? 정수 0과 음의 정수 예를 들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음의 정수를 추가해서 뭘 만드는 거냐면 정수로 확장을 하는 거지.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자연수에서 0과 음의 정수를 포함시켜서 정수로 확장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다가 어떤 수 이번에는 2분의 1이라던가 뭐 3분의 5라던가 마이너스 7분의 2라던가 이런 식의 분수를 추가해서 어떤 수로 확장을 시키냐면 유리수로 확장을 시킵니다. 유리수로 이렇게 유리수로 확장을 시키는 거지. 그 다음에 유리수까지 확장을 시켰으면 유리수가 아닌 또 다른 루트 2라던가 뭐 파이라던가 또는 마이너스 루트 3이라던가 이런 어떤 수? 무리수를 포함시키는 거지. 요 무리수를 포함시켜서 뭘 만드는 거야? 실수. 요 무리수를 포함시켜서 우리가 실수까지 최종수의 확장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니? 이게 바로 수체계의 수의 확장인 거야. 여기서 추가되는 내용을 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자연수에서 0과 음의 정수를 추가하고 분수를 추가하고 무리수를 추가하는 게 되겠죠? 되겠니? 자, 이렇게 수체계의 확장이 되는 거야. 어디까지? 실수까지의 확장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함수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내용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라는 건 이때 말하는 요 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실제 존재한다는 의미야. 실제 존재한다는 리얼이라는 의미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수를 R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 리얼 넘버라는 거지. 진짜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실수의 요 진짜 존재하는 실수를 우리가 기하적으로 지금 여기가 수가 대수적인 측면이라면 이 실수를 기하적으로 표현한 게 뭐랑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냐면 실수랑 수직선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돼. 수직선 있잖아. 자, 실수는 수직선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고 실수랑 수직선은 완벽히 동일합니다.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자,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직선을 이렇게 쓰잖아. 이게 수직선이야. 자, 순서대로 해보자면 요 수직선을 수의 체계 확장은 수직선을 채워나가는 과정이야. 맨 처음에는 뭐 1, 2, 3 이런 자연수를 먼저 메꾸시고요. 그 다음에 요 자연수에서 무엇을 추가해? 여기 있는 0과 그 다음 음수 반대 방향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얘네들을 추가하면 정수가 되는 거지. 현재 정수가 되는 거죠.
요 정수에다가 이제 요 정수와 정수 사이를 메꿔야 되잖아. 정수와 정수 사이를 분수가 메꾸는 거죠. 2분의 1이라던가 뭐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뭐 2분의 3 이렇게 요 사이를 분수까지 메꾸게 되면 유리수까지 메꾸게 된 거고 유리수까지 메꾸고 났는데도 요 수직선을 다 채울 수 없었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뭘 채우는 거야? 그치, 무리수를 채우시는 거죠. 루트 2는 1.414 얼마, 1.414 얼마에 해당하는 요 무리수들. 그치? 3.14159에 해당하는 파이들. 요런 무리수까지 완벽하게 채우게 되면 요 수들을 다 점찍게 되면 그 수들이 뭐와 완벽히 일치하게 된다? 요 실수와 수직선은 완벽히 일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할 때 요렇게 수직선을 긋고 요 옆에다가 R이라고 쓰는 거지. 얘는 실수를 의미하는 거야. 되겠니? 실수와 수직선은 실수를 기하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수직선이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아요. 그러면 요 수 체계를 머릿속에다 넣고 나서 요 수 체계를 가지고 다시 지수의 확장으로 와보자. 자, 지수랑 밑은 세트로 움직인다고 했어. 지수랑 밑은 세트로 움직일 거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지수를 확장할 거지. 여기는 지수를 확장합니다. 지수의 범위를 넓히는 거야. 지수의 범위를 넓히게 되면 밑의 범위도 같이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지수의 범위만 넓어지는 게 아니라 요 지수의 범위를 넓히게 되면 요 밑에 범위도 같이 움직여질 거야. 근데 확장을 하게 되면 밑에 범위도 같이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 밑에 범위는 다시 축소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어떤 의미냐면 지수를 확장하게 되면 무조건 확장되는 게 아니라 제한 조건이 걸린다는 뜻이야. 제한 조건이 걸린다는 뜻이야. 그거랑 관련 있는 게 뭐냐면 수학에서 많이 쓰이는 원리가 하나 있어. 나온 김에 잠깐 이것도 얘기해보고 갈게. 수학에서 많이 쓰이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 어떤 원리냐면 여기 위에다 쓸까? 어떤 원리가 있냐면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형식 불역의 원리라는 게 있어. 형식 불역의 원리라는 게 있어. 형식 불역의 원리라는 게 있어. 자, 이 형식 불역의 원리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형식을 불역이라는 건 형식을 불역이라는 건 역하지 않고, 그러니까 형식을 불일치하지 않게 하나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언가를 확장하겠다는 의미고, 이때 쓰이는 게 수의 확장이라던가 지수의 확장이라던가, 이때 우리는 요 형식 불역의 원리를 가지고 지수를 확장하게 되는 거야. 되겠니? 형식 불역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장을 하겠다는 거지. 지수의 확장에서 사용되게 될 형식은 무슨 형식이냐면 그렇지. 지수 법칙이야. 요 지수 법칙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지수 법칙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이 지수 법칙이 틀리지 않게 이 지수 법칙이 성립하도록 우리는 지수를 확장하겠다는 거지. 되겠니? 지수를 확장할 때 쓰는 법칙은 뭐다? 바로 그러니까 지수를 확장할 때는 지수 법칙을 유지하는 선에서 확장을 하겠다는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확장을 해보자면, 자,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자연수에서 정수로 넘어가려면 어떤 걸 집어넣어야 되냐면 여기는 0과 음의 정수를 집어넣어야겠죠. 음수라고 하면 저거니까. 자, 0과 음의 정수를 추가하게 되면 정수가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A의 0제곱과 그치? A의 0제곱과 A의 마이너스 N제곱 같은 요 음수 지수를 추가하게 되면 정수까지 추가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요 내용을 여기서 추가하게 되면 정수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수가 0인 것과 지수가 음의 정수인 것을 추가해서 정수로 확장을 시킬 거고, 두 번째로 유리수를 하게 된다면 정수가 아니라 어떤 게 되겠니? 여기서는 어떤 꼴? 분수꼴의 지수를 분수꼴의 지수를 추가하게 되면 분수 형태의 지수를 추가하게 되면 또한 유리수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추가되는 지수는 어떤 지수냐면 A의 n분의 n 이론 제곱, 이런 식의 어떤 분수꼴에 해당하는 지수를 여기다가 추가를 하신다는 거지.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릴까? 이렇게 여기다가 분수꼴의 지수를 추가해서 뭘 만든다? 유리수 지수까지 확장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유리수까지 됐으면 여기에 무리수에 해당하는 지수를 추가하게 되면 실수를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대표적인 무리수는 루트가 있는 거니까 뭐 A의 루트 2라던가 또는 뭐 A의 파이 제곱이라던가 이런 걸 추가하게 돼서 끝까지 실수까지 수를 확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최종적으로 실수까지 지수가 넓혀지는 거야. 그지? 근데 요 과정에서 밑이 축소가 된다는 걸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밑에 축소에 대해 설명을 차근차근 할 거고, 여기에 유리수는 자연스럽게 n분의 n이지만 이때 유리수를 나타내니까 이때 m은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도 필요하겠네. 그치?
그러면 순서대로 요 확장을 차근차근 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0제곱과 마이너스 n제곱에 대한 첫 번째 요 정수까지의 확장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리수까지의 확장을 살펴보고, 세 번째 무리수 지수까지 살펴보면 실수까지 확장이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차근차근 순서대로 봅시다. 첫 번째, 자, 정수까지 확장을 한번 해보자. 정수까지 확장을 할 때 우리가 쓰는 법칙은 무슨 법칙? 그렇지, 지수 법칙을 쓴다고 했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이라는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쓸 거기 때문에 지수 법칙을 갖고 와서 쓰시는 거예요. 자, 지수 법칙 중에 어떤 게 있냐면, A를 4번 곱한 데다가 A를 5번 곱하게 되면 얘는 총 A를 9번 곱했다는 법칙이 있었지. 그래서 자, A를 n번 곱한 데다가 A를 n번 곱하게 되면 두 개를 이렇게 더하는 지수법칙, 얘가 지수법칙 첫 번째였어.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확장을 해보도록 할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A를 5번 곱한 게 있다고 할게. A를 5번 곱한 거. 거기에다가 A를 0번 곱한 걸 곱했다고 할게.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A를 두 개를 어떻게 한 거니? 두 개를 더하게 되기 때문에 얘는 결국 이렇게 되지 않겠니? 한번 다시 쓰자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는 이렇게 될 거고, 결국 얘는 A를 5번 곱한 거랑 같다는 거지. 됐니?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를 0번 제곱한 요 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요 값을. 그런데 자, 요 값을 구하고 싶으면 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어떤 네모라고 하지 말자. A에 5번 곱한 거에다가 A를 0번 곱한 게 A에 5번 곱한 거라는 게 지수 법칙으로부터 나왔으면 우리는 양쪽에 있는 요 A의 5제곱과 A의 5제곱을 각각 약분해 줄 수 있지 않겠니? 약분? 곱하기니까. 약분하게 되면 A를 0번 곱한 거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니? 약분되면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요거 어렵니? 여기까지 오는 거 어렵니? 그래서 A를 0번 곱한 A의 0제곱은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우리는 A를 0번 곱한 0제곱은 1이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 중요한 조건 잘 봐야 돼. 요 지수 법칙을 가지고 A의 0제곱에 대한 것을 영의 지수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썼냐 하면 약분을 쓰지 않았니? 요 약분? 이 약분할 땐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어. 우리가 나누기를 할 땐 항상 그 부분에 주의를 해야 돼. 나눌 때 항상 그 값이 뭐가 아니어야 되니? 그렇지. 여기서 A의 5제곱이 절대 0이 되어서는 안 돼. 0이 되어서는 안 되지? 그치? 왜냐하면 이것도 그때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애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0 곱하기 7은 0 이렇게 했어. 그럼 0을 약분하게 되면 7은 1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0으로는 약분할 수 없고 분수의 분모는 0이 될 수 없다고 해서 아까 전에 여기에서도 이 유리수를 할 때 m은 0이 아니다 이런 조건을 썼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얘는 오류가 되는 거야. 0은 이게 안 돼. 자, A의 5제곱을 약분하기 위해서는 A의 5제곱이 절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A에서 뭘 버려야 되니? A의 5제곱이 0이 아니라는 건 A가 절대 0이 아니어야 되지. 지금 A에 대한 조건이 하나 추가됐다는 뜻이야. A의 0제곱을 1로 정의하는 과정에서 밑에 해당하는 조건이 하나 붙었지. 밑에 해당하는 조건이 0을 하나 버려야 된다는 거지. 올라가 볼게. 자, 봐. A의 0의 제곱이 1로 이렇게 정의되는 과정에서 우린 자연스럽게 밑에 해당하는 A가 뭐가 아니어야 되는 거야? 0이 아니게끔 0을 하나 버리게 돼. 요 지수를 정수로 확장했을 때, 정수로 확장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밑은 0 하나를 버리면서 밑을 하나 축소하게 되는 거지. 원래 여기에 있는 밑은 뭐였냐면 자연수 범위에서는 A는 그냥 모든 실수였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실수에서 0을 하나 버리게 되는 거야. 정수로 확장하게 되면서. 자, 그러면 두 번째, 지금 첫 번째 0제곱에 대해서 했으면 두 번째 마이너스 n제곱에 대한 것도 해보자. 얘도 같은 방법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어. 자, 요 법칙을 그대로 가져와서 쓸게. 첫 번째 지수 법칙을 갖고 와서 확장을 해보자면 이런 거지. 자, A의 5제곱에다가 곱하기 A의 마이너스 5제곱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 지수 법칙에 의해서 5제곱과 마이너스 5, 지수 5랑 마이너스 5를 더하게 돼서 우리는 A의 몇 제곱이 나와? 0제곱이 나오지. 자, 여기서 넘어갈 때 첫 번째 지수 법칙을 쓰게 된 거야. 그런데 A의 0제곱은 방금 했어. A의 0제곱은 뭐라고? 1이라고 방금 하게 된 거야. 그치? 그럼 요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A의 5제곱과 A의 마이너스 5제곱을 곱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볼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가 궁금한 거냐면 얘가 궁금한 거지.
그러면 이번에는 또 a의 5제곱으로 양변을 나누시는 거죠. 또 나누기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0을 제거하게 되는 거야. 방금 얘기했듯이 0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축소되게 되는 거죠. 밑의 범위에서 그러니까 밑 a의 범위에서 0을 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a의 마이너스 5, 자, a의 마이너스 5제곱은 a의 5제곱을 양변을 나누니까 얘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게끔 되겠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5제곱이라는 건 분모로 내려가게끔 된다는 거죠. 되겠니? 나누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어떻게 정의한다? A의 n제곱이 밑에 내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음수 지수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지수의 확장. 우리 A의 0제곱은 1로 확장을 하고 0의 지수, 음의 정수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로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밑은 0이 아닌 것으로 밑을 살짝 축소하면서 정수까지 확장을 하게 된 거야. 됐니?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 유리수의 확장을 해보자. 자, 지수를 유리수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지수 법칙을 사용할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A의 n제곱에 m제곱을 했을 때 얘는 A의 nm제곱이 된다는 지수 법칙이 있었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였지. 만약에 A의 제곱을 3제곱하게 되면 얘는 A 제곱이 3번 있는 거니까 결국 6개가 생겨서 2, 3을 곱한 거랑 같다는 거였지. 이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유리수 지수로 확장을 하게 될 텐데, 자 보자.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A의 n분의 1이라는 요걸 한번 볼게. n분의 1이라는 요 지수를 한번 볼게. 자, 요 값이 궁금한 거야. 그런데 요 지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얘를 m제곱하게 되면 지수 법칙, 형식 유지하는 거죠. 지수 법칙을 유지할 때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A의 1제곱이 나온다는 거지. A의 1제곱. 요런 식을 찾을 수 있잖아. 요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그럼 요 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볼게. 어떤 것을 m제곱 했을 때 A가 나왔을 때 그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렀었니? 그때 이 자리에 들어가는 애를 뭐라고 불렀었니?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거듭제곱 근이라고 불렀지. 누구의 A의 m 거듭제곱근이지. m 거듭제곱근. 거듭제곱 근이라고 불렀었고 우리가 이걸 쓰기 위해서 거듭제곱근을 먼저 공부한 거였어. 자, 얘를 숫자로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예를 들자면 오른쪽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만약에 A에 3분의 1 제곱이 있다고 보자. 이 값이 얼마인지 몰라.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를 세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3 약분돼서 A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런 거잖아. 세제곱을 해서 A가 나오는 요수. 세제곱이 돼서 A가 나온 요수.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얘를 세제곱근 루트 A 이렇게 등장했던 거 아니었니? 그치? 그래서 얘는 세제곱과 세제곱근 루트, 세제곱근과 이렇게 되겠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여기 있는 세제곱근과 이렇게 표시해 볼까? 자, 요 세제곱근과 세제곱이 서로 없어져서 A가 나온다고 했었잖아. 이렇게 이게 바로 거듭제곱 근을 배웠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A에 만약에 m제곱분의 1이라면 얘는 여기 왼쪽으로 올게. 얘는 m제곱해서 A가 나오는 얘는 뭐다? 얘는 바로 요 값을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다? m제곱근 루트의 A라고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우리의 추측이었어. 맞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아요. 맞아. 그런데 여기서도 밑에 제한이 걸려. 밑에 제한이. 왜 그런지 설명 한번 해볼게. 자, 요 루트 안에 내가 전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요 루트 안에 음수와 양수가 들어가는데 제한이 있다고 했었지. 이런 경우 만약에 요 m값이 홀수일 때는 이 A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다고 했어. 기억나니? 요 m이 만약에 여기가 홀수일 때 세제곱근 루트라고 한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8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지. 이렇게. 그런데 얘가 네제곱근이라면 이렇게 음수가 들어갈 수 없었지. 요 m값이 요 m의 값이 짝수이냐 홀수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루트 안에 양수가 음수가 될 수 있고 없고가 나뉘었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지수 법칙이야. 지수 법칙이고 확장을 할 때는 우리가 안 되는 경우는 버리고 되는 애들만 쭉쭉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뭐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우리가 요걸 정의할 때 요 m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요 a의 범위를 축소해 버리는 거야. 골치 아팠던 부분을 버린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느 부분이 골치 아팠냐면 a가 음수인 부분은 골치가 아팠지. 그래서 이 음수인 부분을 과감히 버려. 그래서 A를 과감히 어느 부분만 데려가냐면 음수가 아닌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데려가려고 했는데 0은 이미 아까 버렸잖아. 그치? 0은 이미 아까 전에 지금 우리 여기서 이미 0을 버렸잖아. 이미 0을 정수지수로 그러니까 요 정수지수로 확장할 때 0을 버렸기 때문에 0을 포함해서 우리가 유리수 지수로 할 때는 범위를 정확히 A를 양수만 데리고 와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정리해볼게.
자, a의 n분의 1의 n제곱, a의 n분의 n제곱이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a의 n분의 1에다가 n제곱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또는 a의 n제곱에다가 n분의 1을 했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런데 우리는 그때 이 n분의 1제곱은 뭐다? m제곱근이 된다는 거지. 요 분수 지수는 루트가 돼서 a의 n제곱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 음수 지수를, 유리수 지수를 이렇게 정의한다. 라고 하면서 단, 그때 우리의 밑에 조건을 뭐로? 양수로만, 음수를 없애고 양수로만 축소한다고 보시면 돼요. 올라가서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자, a의 n분의 n제곱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m제곱근 a의 n제곱이라고 하고 그때 우리는 요 유리수, 요 확장을 하면서 밑에 범위를 처음에는 실수였다가 정수 범위에서는 0만 버렸다가 이번엔 누구도 버려? 음수까지 마저 버려서 누구만 나오는 거야? 양수만 남기는 거야. 0은 아까 버렸고 음수까지 버리시는 거예요. 되겠니? 이래서 이렇게 유리수 지수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거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보면 여기 분수에 들어간 m이 m분의 m제곱근으로 이렇게 분모가 바로 여기 있는 분모가 제곱근으로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유리수까지 확장을 해봤어. 유리수 지수까지 확장을 해봤고요. 요거랑 관련된 교과서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볼게. 자, 교과서 16페이지입니다. 지수가 0 또는 음의 정수일 때 어떻게 정의할까라고 하면서 여기에 a의 0제곱 지수가 0인 경우는 1이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분수가 되는 이렇게 분모로 내려간다고 했고요. 이때 추가로 봐야 될 것은 여기서 밑에 범위를 축소했죠. 밑에 범위에서 0인 거 없앤 거야. 지금 이렇게 돼 있지? 0의 0제곱은 정의하지 않는다. 여기서 버린 거야. 0의 0제곱은 정의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 17페이지 넘길게요. 18페이지에 가면은 유리수인 경우가 있어. 요 유리수인 경우를 살펴보면 얘도 자 A에 지금 얘는 n분의 m이구나. 난 아까 m분의로 했는데 자 여기 있는 요 n분의가 거듭제곱근이 된다는 거죠. 요걸로 봐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분수 지수가 거듭제곱근이 된다는 걸로 보시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뭘 버리는 거야? 요 루트 안에가 이 n이 여기 있는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요 a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이 있었잖아. 얘가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는 관계가 없었는데 n이 짝수일 때는 요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과감히 음수까지 버리시고요. a를 양수만 가지고 와서 정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 버리지는 않아. 양수만 데리고 왔을 때 모든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밑에 범위를 축소하지는 않아. 자, 여기까지 유리수 지수인 것까지 살펴봤고요. 자, 여기 있는 문제 지금 17페이지의 문제 1번, 그 다음에 17페이지의 문제 2번, 18페이지의 문제 3번, 그죠? 문제 3번을 지금 19페이지의 문제 4번까지 지금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풀어보세요.